9월 21일 월요일 KTN 뉴스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의 지침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해당 지침을 바꿔 비말을 통한 감염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민한 시기에 주요 지침마저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웹사이트에 코로나19 감염 관련 지침에 공기 감염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했다가 오늘인 21일 다시 급작스럽게 원복했습니다. 원복되기 전 지침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나오는 큰 침방울, 즉 비말을 통한 전염뿐만 아니라 호흡하거나 말할 때 나오는 작은 침방울, 즉 에어로졸을 통해서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에어로졸이 공기 중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고 6피트 이상의 거리를 이동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환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설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CDC 측은 아직 검토를 마치지 않은 초안 중 하나가 실수로 게재된 것이라고 밝히며 이후에 검토를 마친 이후에 지침을 갱신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는 다시 코로나19가 6피트 내에서 주로 비말을 통해서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으로 웹사이트의 지침이 원복된 상태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200명의 과학자가 공기 감염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하자 지난 7월 에어로졸을 통한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던 바 있습니다. 한편 해당 CDC 지침이 언제 다시 갱신이 될지, 갱신된 지침에 에어로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 긴즈버그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4-5명의 후보를 검토하고 있으며 25일 혹은 26일 후임 대법관을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1월 대선 전 상원이 투표를 해야 한다면서 최종 투표는 선거 전에 치러야 하며 그럴 시간이 충분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긴즈버그 대법관 작고 직후부터 후임 인선에 착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연방대법원은 전체 대법관 9명 중 5명이 보수, 4명이 진보로 분류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보수 대법관이 6명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지자 민주당이 결사 저지에 나서고 있습니다. 조지아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GSMST, 즉 귀넥 과기고와 놀스뷰 고등학교 학생들의 SAT 성적이 조지아 공립학교 중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넥 과기고의 평균점은 1361점이며 놀스뷰 고등학교의 평균은 1282점입니다. 스쿨디거닷컴에 따르면 두 학교 모두 아시안의 비율이 45%가 넘습니다. 이외에도 차타우치 고등학교와 램버트 고등학교 그리고 잔스크릭 고등학교도 10위권 안에 위치했습니다. 한편 조지아 공립학교의 평균 SAT 점수는 미 전역의 평균보다 13점 높게 기록됐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식료품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식료품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전국적으로 4% 인상됐습니다. 메트로 애틀란타 지역의 식료품 가격 인상률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6.5%를 나타냈습니다. 특별히 육류 가격은 평균 식료품 가격 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에모리 대학의 보우맨 마케팅 교수는 식료품 가격이 빠르게 오른 만큼 빠르게 내려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지아 식품협회장은 식료품점이 재고 물량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인기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인건비 상승과 생산량 감소, 그리고 청소와 위생 관련 프로토콜 증가로 인해 공급업체로부터 비용 상승이 식료품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동남부 한인연합회 2020년도 정기총회가 19일 둘루스 소재 페어필드인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제한된 인원이 참석했으나 연합회 측은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정기총회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신현태 제29대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 관련 진행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이어 연합회 참석자들은 최병일 입 후보자를 박수로 인준했습니다. 우리 최병일 의장님을 29대 동남부 한인연합회 의장으로 인준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하시면 박수로 쳐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저는 만장일치로 제29대 동남부 한인의 연합회 의장님으로 우리 최병일 의장님이 당선되셨음을 공고합니다. 최병일 신임 회장은 당선자 인사말을 통해 회원들 상호 간의 친목과 한인회 보건사업 등 중점 분야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9대 동남부연합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협력을 통하여 한국인의 지위 향상을 추구하며 각지역 한인회 활동의 활성화, 한인회 보건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무실한 한인회 보건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협회는 한미교류, 문화교류 및 한국인 전통문화와 계승사업을 추진하고 문화부처를 통해서 우리 차세대들과 교류하고 화합하고자 합니다. 또한 비영리단체의 규정에 한하여 미국 사회와 주류 사회의 정치 과정에 차세대를 위하여 적극 참여하는 사업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본협회의 사업 정책은 제29대 임원 조직이 완료되면 회장 등과 각주 연합회와 상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일 신임 회장은 회장단으로 홍승원 이사장을 비롯해 안순애 수석 부회장, 정소희, 조다혜, 하도수 부회장, 그리고 이영준 사무총장으로 구성했으며 연합회 측은 이를 인준했습니다. 홍승원 신임 이사장은 향후 이사회 운영 방향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신 동남부 한인사회에 감사드리면서 정관에 입각해서 이사회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29대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 임기는 오는 10월 1일부터 향후 2년간입니다. 한편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는 테네시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엘라바마와 조지아 등 동남부 5개 주 23개 지역 한인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남부 연합회 화이팅!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21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702만 5,605명, 누적 사망자는 20만 4,295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3만 3,34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94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조지아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뉴저지,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21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30만 7,339명, 누적 사망자는 6,60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187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7,080명, 누적 사망자는 564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678명, 누적 사망자는 391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9,092명, 누적 사망자는 421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비트코인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노인분들은 금융 다단계 관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21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